전에 풀매스까지는 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매스매스로 넘어갈 때 기준들로서 첫 번째로는 인텐시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인텐시티 스레시홀드를 2에 4승으로 설정을 해놓게 됩니다. 그럼 이제 2만 보다 낮은 그러니까 풀매스에 나오는 피크는 매스매스를 안 하는 거. 그걸 넘어가야지만 매스매스를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차지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넣어놓은 게 1가 차지만 우리가 매스매스를 하라. 그럼 2가, 3가 이런 것들은 스몰 몰레큘이 아닐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다 배제를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론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차지 스테이트를 구분을 못한 것들에 대해서도 일단은 매스매스를 하는 걸로 넘기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봤던 다이나믹 익스클루전, 그거가 이제 3초 동안은 풀매스에서 한번 매스매스 된 게 나오면 매스매스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설정해 놓은 거는 아까 전처럼 피크에 대한 위스 자체가 한 6초 정도가 되다 보니까 네. 한 절반 정도로 그냥 설정을 해놓게 돼요. 그러면은 얘가 어쨌든 매스매스가 여기 이 위치, 그러니까 시작하는 위치에서 한번 캔스타라고 하면은 얘를 너무 넓게 잡아버리면, 얘를 6초로 해놓으면 얘가 6초 동안 지날 때까지 매스매스를 안 하다가 여기 끝나는 위치에서 또 한 번 해요. 그러면 둘 다 약간 푸어한 매스매스 패턴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초로 설정해놓으면 여기서 한 번 깨지더라도 위에 가서 한 번 더 깨지고 내려오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인텐시티 높은 데에서 깨지기 위해서 한 절반 정도 위치를 넣어놓고 합니다. 네. 이것도 어떻게 설정을 바꿔보시면서 테스트를 하시면 좋은 그 어떤 결과들을 얻는 거를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절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어쨌든 3초 동안에 위아래로 10ppm씩 기준으로 봐서 똑같은 물질이 나오면 MOG 값이 있으면 걔는 매스매스 안 한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아래쪽에 있는 익스클루드 아이소톱 이런 거에 체크되어 있으면은 아이소톱 패턴이 있으면 걔네들도 배제를 시킨다는 거예요. 한번 물질이 모노아이소톱에 대해서 맨 첫 번째 게 깨졌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다음 동위원소 패턴들 뒤에 있는 것들도 인텐시티가 높으면 걔네들을 매스매스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을 배제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넘어가면 이제 매스매스를 해야 되니까 그때 풀매스에 나오는 프리커서에 대해서 커더루플에서 얘가 1.6 MOVC 값으로 얘를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쿼드러플에서 얘를 1.6으로 끌고 들어가서 필터링을 해서 매스매스를 하는 거고, 얘를 넓혀 놓으면 물론 감도가 좋아지긴 하지만 주변에 있는 다른 MOVC 값을 갖는 인터피어런스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매스매스 스펙트럼에 뭔가 다른 프리커서가 같이 깨진 스펙트럼이 혼재 있겠죠. 그러면 좀 잘못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보통 한 1.6 정도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아이솔레이션 오프셋, 이거는 쓰는 기능은 거의 없을 텐데 이걸 만약에 오프셋을 넣게 되면은 이쪽 봤을 때 이렇게 피크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했을 때 아이솔레이션 윈도우를 1.6으로 해놓으면 얘가 0.8, 0.8이 해서 1.6달톤에 해당하는 윈도우로 얘를 끌고 들어가서 매스매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프셋을 만약에 1이라고 적용을 하면 얘가 1만큼 시프트를 이동을 해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깨는 거죠. 그래서 오프셋을 쓰게 되면은 뒤쪽에 있는 동위원소 패턴까지 다 끌고 들어가서 매스매스를 하니까 막 좀 감도 같은 것들이 좀 올라갈 수 있어서 기능이 있긴 합니다. 근데 별로 쓰진 않아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액티베이션 타입은 HCD로 되어 있고, 여기 콜리전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펩타이드 분석을 하실 때는 보통은 노멀라이즈 C를 썼어요. NC라고 하는 걸 쓰고, 지금은 앱솔루트를 제가 썼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앱솔루트로 하면은 얘가 콜리전 에너지가 볼티지로 바뀌어요. 그리고 노멀라이즈랑 퍼센테이지로 바뀌었어요. 사실은 노멀라이즈 C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펩타이드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타입이에요. 왜 그러냐면 프로테믹스에서 분석하는 펩타이드는 다 아미노산들이 계속 연속으로 이어져 있잖아요. 그 아마이드 본드 결합을 통해서. 그러면은 얘네들이 HCD로 깨지면 그 B아이온, Y아이온이 생성이 되면서 펩타이드 본드들이 다 깨지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동일한 결합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분자가 아미노산 개수가 늘어나거나 커지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얘가 NC라고 하는 걸 우리가 30으로 설정을 해놓게 되면은 얘가 30이라는 에너지로만 딱 깨지는 게 아니라 분자량이 작은 거에는 예를 들면 한 15 정도의 에너지가 적용돼요. 분자량이 커지면 30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적용되고 더 커지면 45라고 하는 게 적용돼요. 이게 바뀌어요. 노멀라이즈드라고 해서 그래서 얘네 계산하는 거 공식 자체가 여기 써있지는 않았는데 NC로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차지를 곱해주고요. 차지를 곱해줘서 기본적으로 300이라고 하는 MOV 값이 나왔는데 걔가 예를 들면 3가 차지예요. 그럼 얘는 원래 분자량은 한 900 정도인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분자 자체가 크니까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그렇게 차지랑 분자량을 고려해가지고 노멀라이즈드 된 C가 적용이 되면은 그 다른 값에 콜리전 에너지가 적용이 돼요. 이게 펩타이드 분석할 때는 그게 유용한데 스몰 몰레큘 분석할 때는 사실은 특정 에너지로 그냥 깨는 게 더 맞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스몰 몰레큘이라고 했을 때 300달톤에 해당하는 분자 A라는 물질이랑 500이라고 하는 B라고 하는 물질이 있을 때 어떤 거에 더 에너지를 많이 줘야 되나요? 라고 하면 몰라요. A랑 B의 화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오히려 분자량이 큰데 에너지를 더 적게 줘야지 더 좋은 스펙트럼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분자량에 따라서 무조건 다 주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스몰 몰레큘 분석을 했을 때는 앱솔루트로 해가지고 내가 좀 잘 깨지는 그 에너지를 찾아서 그 값을 입력해 놓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내가 스텝드 방식을 쓴다고 하면요 15 이러면 35 55 뭐 이렇게 설정을 해놓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돌아가냐면 여기 IRM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깬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15라고 하는 에너지로 깨서 조각이온들 모아놓고 35로 깨서 모아놓고 55로 깨서 모아놓은 다음에 그 깨진 조각이온들을 전부 다 오비트에서 같이 보존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에너지에서 잘 깨지는지를 모를 때 15, 35, 55 이렇게 여러 가지 에너지를 넣어놓으면 그것들이 이제 다 깨진 상태로 분석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풍부한 매스매 스펙트럼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스몰 몰레큘 했을 때는 저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많이 에너지를 모른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쓰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근데 평상시에 어떻게 쓰세요? 해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일단 이대로 돌려놨거든요. 보시고 나중에는 그냥 이 에너지를 아주 개별적으로 뭐 10 해서 저장 하나 하시고 20으로 바꿔서 저장 하나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한번 반매 동안 계속 돌려놔보세요. 그 다음에 아이디가 제일 잘 되는 에너지를 찾으면 그걸로 그냥 쓰셔도 괜찮죠. 지금은 15, 55. 그리고 밑에는 디텍터 타입에서는 오비트 랩으로 분석할지 아이온 트랩에서 검출할지를 선택을 하는 거고 지금은 오비트 랩으로 검출하는 걸로 해놨어요. 매스미스. 그래서 레졸루션은 이거는 15000 그리고 매스 레인지는 노멀로 되어 있고 스캔 레인지 모드가 오토로 되어 있으면 얘는 매스 스펙트럼에 대한 레인지를 정할 때 오토로 되어 있으면 얘는 어떻게 돌아가냐면 그 마지막 라스트 매스가 일단 결정이 돼요. 라스트 매스가 프리커서에 대한 분자 MOV가 만약에 300이었다고 해볼게요. 얘가 차지가 2가였어요. 6그럼 2 그럼 600이죠? 600 더하기 10이니까 610이 라스트 매스가 돼요. 왜냐면 만약에 1가 차지라고 하면 300이라고 하는 MOV 값에 1가 차지면 걔는 원래 분자량 자체가 299잖아요. 그러면 얘가 깨졌을 때 300보다 더 높은 조각이온이 나올 수가 있나요? 없죠. 없으니까 그냥 차지 1 곱하고 더하기 10 해서 310이 라스트 매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2가인 경우에는 얘 원래 분자량이 300에 2가니까 600달통이에요. 그럼 얘는 깨지면서 차지를 하나 잃어버리면 얘는 400이나 500에 해당하는 조각이온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지를 곱해서 더하기 10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라스트 매스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퍼스트 매스라고 하는 거는 라스트 매스가 결정이 되고 나면은 라스트 매스가 310이다. 그럼 거기에서 사실 이것도 공식들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를 나눠줘요. 네, 300에서 10을 나누면 한 30 정도가 되죠. 그럼 처음 퍼스트 매스는 30이 되는 거예요. 30부터 300까지가 매스의 레인지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프리커서마다 깰 때마다 오토로 설정해놓으면 매스에 대한 그 스펙트럼 레인지가 계속 바뀌어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가장 최적의 그 조건으로 얘가 넣어놓은 거죠. 네. 이게 됐어요. 그래서 오토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디파인 매스 레인지를 직접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난 무조건 퍼스트 매스로서 특정 100보다는 무조건 높은 값으로 보겠다 그러면은 아직 퍼스트 매스를 디파인 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럼 무조건 얘는 100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라스트 매스는 아까처럼 결정이 차지 곱하기하고 플러스 10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언제냐면은 예를 들면 리피드 같은 거를 분석을 하실 때는 아니면은 여기 TMT로 쓰시나요? TMT로 만약에 프로테믹스 한다 그러면은 얘가 깨졌을 때 리포트 아이온이라고 하는 게 한 120대, 130대에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무조건 봐야지만 정량을 할 수 있으니까 퍼스트 매스를 여기서는 110 같은 것들을 딱 지정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매스 레인지가 막 실시간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무조건 110부터 보니까 리포터 아이온들이 나오는 영역을 무조건 보는 거죠. 그럴 때는 이렇게 디파인 퍼스트 매스 같은 걸 쓸 수 있어요. 혹은 뭐 리피드 같은 거 분석할 때는 뭐 포스파티드 콜린 이런 것들이 깨졌을 때 나오는 콜린이 80 정도에 나오거든요. 86 정도. 그럼 걔를 무조건 봐야 되니까 그럴 때는 70 같은 거, 80 같은 것들을 딱 넣어놓으면은 걔부터는 무조건 볼 수 있게 설정을 할 수 있죠. 매스 레인지가 좁아야 매스 레인지가 좁아야 좀 나와요. 되게 중요한 질문이 있었는데 왜 매스 레인지가 그럼 존재할까라고 하면은 그거는 사실은 C트랩에서 그 담을 수 있는 그 능력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왜 오비트랩에서 그냥 다 분자랑 측정하는 건데 그냥 다 때려 놓고서 그냥 보면 되지 매스 레인지가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이걸 굳이 이렇게 나눠놨나요? 라고 저 본사에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요 C트랩이라고 하는 요 공간 안에서 이 공간 안에다가 이온들을 잡아두려고 하면 어떤 볼테이지를 딱 걸어놓는단 말이에요. 네. RF 볼테이지를 딱 걸어놓을 때 가장 미니멈, 그러니까 작은 분자량 MOVG 값의 기준에 맞춰서 볼테이지가 딱 걸려요. 그러면은 만약에 50이라고 하면은 50에 해당하는 거를 잡아놓기 위한 볼테이지를 딱 걸어두면 50부터 점점 커지면 50부터 100까지는 잘 잡아줘요. 근데 예를 들면 150이 넘어가면은 분자량이 커지면 그 에너지로는 잡아두는 효율이 갑자기 훅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레인지에 대한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것들이 어떤 보통 분자량대에 따라서 10x룰, 15x룰 이런 것들이 정해져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최적의 매스 스펙트럼 레인지라고 하는 것들이 다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에이지 스탁에 마찬가지로 이제 매스 스펙트럼이다 보니까 5의 2의 4승이죠. 아까 여기 MS1에서는 몇 승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에이지 값은? 4의 2의 5승. 맞아요. 컸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매스 때는 5의 2의 4승으로 한 10배 정도 낮아요. 당연히 풀매스일 때는 이온들이 많으니까 AGC 값이 좀 큰 기준이 설정이 되는 거고 매스 할 때는 하나의 이온을 갖다가 깨서 나온 조각 이온들이니까 당연히 양이 좀 적겠죠. 그러니까 기준이 좀 더 낮은 거예요. 그리고 인젝션 타임도 마찬가지로 오토로 되어 있으면은 이 레졸루션을 따라서 오비트랩이 지금 레졸루션이 15,000이니까 32ms에서 10ms를 뺀 22ms가 자동으로 적용돼요. 그리고 마이크로 스캔은 당연히 1, 얘는 매스니까 센트리. 이렇게 지금 짜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 나머지들은 뭐 쓰시면서 뭐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지만 사실 그것까지 다 알면은 너무 많은 복잡하니까 이거 쓰시면서 궁금한 거나 필요한 거 있으면 문의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요 메소드를 제가 저장을 해놨으니까 여기서 조금 바꿔가면서 한번 써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좀 궁금한 게요. 보통 이제 저희가 부서 이제 보고 싶은 게 있으면 저희 그냥 이제 지금 부분에서 그나마 좀 비트랩으로 한 걸 최대한 그냥 비슷하게 해갖고 거리 조건을 그대로 다운돼가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또 그쪽 기기 상태랑 저희 쪽 기기 상태에 따라서 이런 거를 조절을 하나요? 아니면 하는 게 좋죠. 하는 게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q-이젝티브랑 요거랑 비교했을 때 그 메소드를 똑같이 따라가냐, 그게 되냐라는 거죠. 보통은 이제 저는 모델도 좀 맞추려고 해요. 똑같은 게 없어요. 그렇죠.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이쪽 기기에서 보통 쓰는 조건을
비슷하게 가도 상관은 없고 사실 큰 차이가 나진 않는데 근데 그래도 장비가 달라지면은 어쨌든 뭐 예를 들면 AGC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디폴트 값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변경하면서 쓰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옵티마이즈를 조금 해서 쓰는 게 좋죠. 이 장비에 맞춰서. 네. 그래서 큐 이그제티브 같은 모델과 이 모델을 좀 비교해본 자료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보내드릴까요? 비교하는 게 있고. 그것도 그냥 전에 이제 공부에서 봤던 퀴익 조건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 가스랑 ESI 조건이었어요. 네. 그걸 똑같이 K의 그 퀴익 네. 적용을 해봤어요. 네. 근데 좋아요. 얘가 이온화가 안 되고 막 액체가 그 몸매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약간 이게 이게 글쎄요, 만약에 뭐 논문에서 썼던 그 메소드가 뭐 많이 잘못되어 있던 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때 기기 상태가 뭔가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글쎄요, 그 정도 차이는 나진 않을 텐데 똑같은 장비를 썼는데 논문에서 썼던 파라미터를 적용했을 때는 거의 재현이 되긴 하죠. 네. 원래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놀고 있으니까 그럼 요거는 이제 대충 다 아시겠죠? 이렇게 쓰는 방식을 그럼 이렇게 일단 쓰시면서 필요하신 걸 저한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 칼리브레이션은 한번 제가 좀 이따가 요거 그럼 지금 아까 전에 그 엔지니어 분께서는 한번 장비를 일렉트로닉스를 한번 껐다가 한번 켜서 다시 한번 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조금 이따가 돌려도 되잖아요. 네, 장비 안에는 4도씨로 보관되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일단은 잠깐 꺼놨다가 제가 교육 그 소프트웨어 교육 끝나고 나서 장비를 한번 껐다 킨 다음에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네, 증거는 그러면은 30분부터 그 컴파운드 디스커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